깊고 넓은 또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계 에디슨 유창훈 경정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창훈 경정입니다. 아 유창훈 경장님. 그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이 의자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 저 일명 장수 의자라고 그래가지고 보행 신호가 켜지는 동안 왠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저 이렇게 좀 쉴 곳이 필요한 분들에게 말 그대로 의자가 되어주는 요거를 이제 그 개발하신 분이 바로 그 경정님이세요. 야, 이 의자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습니까? 201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이제 별내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때 18년도 12월하고 19년도 1월에 이제 두 분 어르신이 횡단보도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좀 무모할 정도로 좀 무단횡단 하시는 광경을 좀 목격하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좀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그 왜 무단횡단 하시는지 솔직히 말씀을 해달라. 그 한 어르신께서 이제 사실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그 신호를 기다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힘드시다. 걷는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는 순간에 이제 바로 이제 대책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럼 횡단보도 부근에 의자를 놔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됐습니다. 이게 참 그 늘상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만약에 어르신들께 직접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지 않았으면 사실 이 의자는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접었다 폈다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신데 이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횡단보도 옆에다가 이제 의자를 놔드려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는 떠올랐는데 대책은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죠. 이제 그 화장실에 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 잠깐 앉혀놓는 그 접었다 폈다 하는 유아용 의자 있습니다. 있죠, 있죠.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착안을 했고 일단 일반 보행자들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요게 또 만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래요. 예. 이제 또 생산하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이게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게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제조하시는 분들도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꾸준히 돼야 이게 그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제작 회사는 이제 섭외가 됐는데 견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회사에서 디자이너 팀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일정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할 이제 여력은 못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특허권을 양도하겠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특허권을 양도하고는 조건을 일단 제작을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절차를 밟으려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이게 보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는데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또 위에 검토를 해서 위에 그럼 이게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시민인가 횡단보도 상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좀 조급증이 나서 일단 그럼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좀 저렴하게 해달라. 이제 한 60개를 저한테 좀 제가 싸게 좀 구입을 해서 그게 한 얼마 정도? 그때 한 180인데 또 그러니까 재료 때도 다 안 받으신 거지 사실은. 야 이거 180만 원 내 돈에서 180만 원 나간다는 게 뭐 누가 그 180만 원을 메꿔줄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제 좀 빨리 이거 빨리 실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180만 원.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걸 설치하고 나서 무단 횡단 그 방지 효과는 있었나요? 19년도 4월 1일 날 처음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한 2, 3년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뭐 횡단보도상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은 아직 없다. 그래서 있고 어떤 이게 이제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의 효과도 이제 무단횡단하지 말자. 그게 아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국에 어느 정도 이게 보급이 돼 있습니까? 작년에 업체 한번 물어봤더니 한 70개 자치단체 나갔다고 하니까 한 70개에 한 2,500개 정도? 2,500개. 야 굉장히 많네요. 아니 근데 이거 특허권을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좀. 괜찮습니다. 아니 그 저기 경정님이 바꾼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 나 이거 몰랐네.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 알죠? 알죠. 예.
아니 근데 이것도 경종님이에요? 만드신 게? 이제 그 2018년도 제가 남양주서 이제 교통관리계장을 하던 시절에 우리가 스몬비족이라고 하죠. 이제 맞아요. 휴대폰을 많이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이거 늦게 보니까 이게 늦게 뛰는 거죠. 깜빡깜빡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제 직원들하고 야, 저 정보를 이렇게 바닥에다 주는 방법이 어떨까? 그랬더니 때마침 우리 시설 담당 직원이 그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그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이제 연구진이 하고 있더라 해서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예. 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우리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18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도농역에 설치해 봤는데 예. 지금 오다 보니까 여기 엄청 깔려 있더라고요. 아 요즘은 뭐 웬만한 신호등에 다 있죠. 예, 뭐 시골도 있더라고요. 예. 경종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게 참 그냥 뭐 단순한 발명이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의 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평소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이게 예방 업무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무인 정찰기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또 실종자 수색에 전국 최초로 드론을 도입한 분도 경종님이라고. 예. 아니 뭐 어유 이게 뭐 예, 제가 그 201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구리경찰서에서 제가 이제 여청수사 팀장을 했습니다. 이제 실종자 찾기 업무가 이제 우리 업무로 있었는데 이제 누가 이제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니까 이제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 경계에서 이제 그 시신으로 발견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직원이 뭘 날리는 거예요. 사실 그땐 드론인지도 몰랐어요. 15년도에. 예. 그래서 그거 뭐냐 그랬더니 뭐 드론이라는 건데 뭐 카메라도 있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숨어 있을 테니까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다 찾아지는 거예요. 아 그걸로. 네, 그 렌즈로 이제 카메라로 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업무에 접목을 시키자. 그때는 당시만 해도 뭐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뭐 산에서 실종이 되면 헬리콥터가 와서 했는데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일일이 이제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찾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헬리콥터가 사실 또 이렇게 절벽 같은 데는 진입을 못 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전국 지방청 단위에 드론 운영하는 직원을 특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이제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직접 나눠준 일당 4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학생이 음료수를 마시면 부모님에게 추가로 더 설명해주겠다면서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고 이후 부모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자녀가 마약을 마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요거 이제 주범을 경감님 팀이 검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게 참 저도 마약 사건을 오래 수사를 해봤지만 아 요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실제 이 사건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네. 보통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편취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갈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약류를 학생들한테 먹여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협박을 해서 그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네, 그래서 이제 우유를 구입을 해서 중국에서 온 통에다가 필로폰을 섞었어요. 섞어서 그 또 한쪽 팀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제 이게 머리에 좋은 약이 음료다. 그러니까요. 먹으면 공부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실제 학생들한테 가서 이거 먹으면 좋다. 집중력 향상에 좋다. 좋다. 그러면서 그 설문지에다가 부모님 연락처를 받은 거예요. 어머나. 학생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걸 진짜로 먹은 이렇게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있었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학생은 정상 참작이 됩니까? 학생은 잘못이 없죠. 그건 뭐 잘못이 없죠. 그쪽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행위 자체가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그거는 진짜인지. 또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피해를 당한 우리 청소년들이 참 그렇죠.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친구 중에는 이제 어떤 증상이 와서 이제 그런 호소한 친구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몰랐죠. 자기가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렇죠. 몸에 어떤 증상은 와도 그게 뭐 뭔지를. 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내 컨디션이 안 좋다고 네, 생각할 수도 뭐 있는 컨디션이 거고.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 정도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지고 나서는 이제 충격이었죠.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경찰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이게 검거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도 좀 저희가 봤지만 여기 이제 CCTV나 이런 걸로 이제 그 범인들의 그렇죠. 이제 예. 처음에는 이게 뭐 저희 서울청 마약수사대에서 처음에 한 건 아니고 강남서에 신고가 돼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빠른 시간 안에 특정을 해서 검거를 했어요. 검거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택배로 원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주로 급파를 했어요. 팀을 예, 예. 급파를 해서 실제 그거를 배달한 우체 이제 택배 예. 기사를 만나고 그 택배 기사가 그 물건을 받은 지역에 가서 또 CCTV 뭐 얘기하셨지만 CCTV를 이틀 동안 꽤 추적을 뒤져가지고. 해서 뒤져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행위를 했던 범인을 검거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국내 그 범인들은 다 잡았고 네네네. 이제 해외 지금 그렇죠. 예, 주범을 아직 네, 주범은 지금 저희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해놓은 상태고 중국 공안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조속히 검거해서 빨리 좀 검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법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마약 범죄율이 실제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이죠. 일단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뭐 2010년도, 뭐 2008년도에 뭐 한 12,000명 정도 됐다 하면 2022년도에 뭐 18,000명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일단 통계적으로 봐서도 많고요. 인원도 많지만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또 예, 참 문제네요. 예, 예. 그렇죠. 저희들이 보통 마약 사범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인데 수사기관에 출혈을 검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난 이유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세호 씨가 한 10년 전에 마약을 어디서 구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이거 호기심에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예.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거는 뭐 방법을 모르죠. 예, 모르죠. 뭐 일단은 뭐 그게 가능한 나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아, 예, 그렇죠.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방법이, 없었어요. 예. 주변에 뭐 좀 깡패 형님이라도 있다든지 뭐 좀 뭐 깡패 형이요? 예. 약간 조금 그러니까, 어둠의 예를 세계에 들면 계시는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든지 있지 않으면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SNS가 발달돼 있어서 그걸로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몇 자 치면 정보가 나오고 또 입금하고 또 찾아오고 그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신분이나 이런 것들, 뭐 판매자도 그렇고 이게 서로 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잡힐 거다, 그렇죠. 서로 모를 거다 이런 이제 막연한 자신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요즘에 그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CCTV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뭐 던지기 수법인가 그렇죠. 뭐 뭐 우편함이나 네네.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시내에 유통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던지기가 뭔지 혹시 아시는가요? 던지기는 그 예. 말 한 대로 어디다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뭘 던져놓죠? 마약이요. 마약을 던져놓으면 그거를 선생님 가서 저기 찾아야- 죄송한데 저도 수사로 아니 지금 아니 죄송한데 저희들도 뭐 뉴스 보고 아는 거지. 지금 수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지만 좀 무섭네요. 근데 또 경감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모르니까 이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 경감님 오늘 나오신 김에 이것을 확실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렇죠. 던지기라는 거는 거죠. 던지기가 뭔지를.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니고 이제 말은 던지기라고 하지만 마약류를 일정한 양,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필로폰을 기준했을 때 뭐 1g, 0.5g 입금되는 만큼의 양을 곳곳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뭐 빌라에 있는 우편함에 맞아요. 놓으면 보이잖아요. 우편함 위에다가 붙여놓고 그 배전선이 있는 그 함 안에다가. 함에다가도 붙여놓고 시래기 네 맞아요. 시래기 밑에다가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전송을 하는. 전송을 하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지도까지 그래가지고 화살표 표시 딱 해서 딱 보내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서로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던지기. 그게 던지기죠. 아니 이게 저 국내 유통되는 마약이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이게? 보통 알고 있는 게 이제 보통 필로폰하고 필로폰. 대마예요. 그다음에 뭐 야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태국에서 들어오는 아주 좀 가격이 저렴한 마약류도 있고 엑스터시, 뭐 케타민. 요즘은 막 그런 그 마약류도 엄청나게 또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뭐 초콜릿처럼 무슨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막 여러 네. 가지가 막 이게 다양하더라고요. 얼른 보고 하신 거죠? 예, 아까 아시세요? 아니 진짜 초콜릿.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이거 얘기를 못 하겠네 이거. 아 오늘 소변 검사를 또 이거 받아야지 이거 안 되겠네요 진짜. 예. 요즘에는 모양을 조금 먹기 좋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합성 대마라고 해서 카트리지 전자담배처럼 필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대마 냄새를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에 저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한테 뭐 거짓말 하고 싶진 않고 제가 미국에 놀러 갔었을 때 길거리에서 막 냄새가 나길래 야 이게 뭔 냄새야 했더니 이게 대마를 피는 사람들이 풍기는 그 연기의 향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 그럼 이거 향이라도 맡으면 나도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와서 물어보니까 향을 맡아서는 뭐 향만 맡아서는 그게 일단 걸려들었어. 자 줘봐 통 줘봐 내가 오늘 걸려들었어. 왕창 싸서 제가 어떻게든 아니 근데 미국 가니까 그 가니까 그 막 냄새 나더라고요 그 막 그 길거리에서 전공이 좀 흔들렸어요. 아니 진짜로 그 대마 냄새가 특이하죠. 예 무슨 막 뭐라고? 쑥향 같은 막 그렇죠. 대마 냄새는 우리 이렇게 맡아보신 분이나 피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그러면 저 방금 여쭤본 대로 이 향만 맡아도 그게 검출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향을 맡아서는 어렵고요. 네네. 실제 이게 내가 몸에 들어가서 내 혈관을 통해서 몸에 퍼져야지만이 나오는 거지. 보통 마약 사범들이 검거되고 나서 대마 성분이 나오면 우리 조세호 씨처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냄새를 맡아라. 그러나 그건 아니고. 와 소변통을 야 내가 뭐 어떻게 이거 빨리 뭐 해야 이거 조셉 침착해. 저희 뭐 조셉 침착해. 많이 흥분하네. 아니 인터뷰 끝나고 저 데려갈 게 있는데요 지금 많이 흥분해.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금방이에요. 여기. 예 알겠습니다.